예, 이번 영상은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이 올리신 건데, 그러니까 다른 블로거 분이 어디서 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글이 되게 전형적인 진짜 위장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피해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진짜 피해자가 예, 그 겪는 조직 스토킹을 겪는 그 피해 일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좀 이분이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보면 돼요.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피해자. 네,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당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형적으로 봤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다르게 당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조직 스토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 글을 보시면 어떻게 당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단은 영상을 올려놓으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분은 부천에 사시는 30대 여성이시고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던 저는 최근 어떤 범죄를 당하게 되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이게 실제 있는 범죄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예, 조직 스토킹을 지금 알리시고자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하기 전까진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며 처음에는 제가 당하는 것이 뭔지 몰라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진짜 이런 게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정말로 상상이 가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게 24시간 감시하면서 조직 스토킹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24시간 감시하면서 뭘 막 계속해요. 끊임없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비인지 포함해서 저와 같은 범죄를 겪으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게 정말 이거 말하기 전에 비인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연예인 포함이에요. 연예인들 포함. 연예인들도 제가 가끔 보면은 저거 조직 스토킹 감시 당하는 피해자가 저러는데 약간 그런 상황들이 딱 보여요. 예. 저도 이제 예능을 좀 많이 봐서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뭐 다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다 어느 정도 감시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전부 그러니까 전부 감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지시키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또 엄청 극소수고 어, 비인지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비인지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훔쳐보겠죠. 뭐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지들은 이제 24시간 풀가동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겪는 진짜 실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겪어보고 아셨대요. 겪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인정합니다, 저도. 제 양심을 걸고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공론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습니다. 양심을 걸고 하신답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양심을 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피해자가 아닌 분이 양심을 걸고 이걸 동참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다 동참을 하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저 또한 그저 평범한 시민이기에 제가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최근 경험했고 느낀 그대로를 서술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은 단순 층간소음부터 시작을 하였으나 저는 그 대상 이웃들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을 했대요. 이 층간소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검색해서 저도 봤는데 층간소음을 많이 겪으세요.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이게 1번이고요. 제가 사는 곳은 오래된 원룸으로 방음이 매우 부실한 곳이어서 저는 옆집의 생활소음이나 목소리 등 목소리를 통해 인기척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직장을 가거나 평범한 일반 사람들처럼의 일상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스토킹 애들이 감시한 애들이 매수를 해서 옆집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감시한 애들이. 이거는 감시한 애들이 하는 일이고요. 예.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제가 건물에 살아온 2년 가까이 저에게 직접적인 얼굴을 노출하거나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으나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인지는 할 수 있는 정도였고 당시에도 왜 내가 집에 있을 때마다 기척이 느껴지는지는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목소리는 젊은 남녀인데 주말이든 평일이든 어딜 놀러 가거나 하는 기색이 없이 거의 하루 종일 집에 머문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매수 당한 애들이 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범죄가 실행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다수의 같은 건물의 이웃들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협조하여 집단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이웃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웃, 그러니까 감시한 애들이 여러 명을 매수해서 이 옆집에 지금 살게 한 거예요. 매수를 한 겁니다.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컴퓨터와 핸드폰 해킹을 하여 이것도 피해자들이 겪는 흔한 피해입니다. 예, 감시 조직 스토킹 단체한테 흔하게 겪어요. 컴퓨터와 핸드폰 해킹.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첫 번째 층간소음 그리고 해킹 두 번째 하여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을 대놓고 티를 내고 있기에 티를 내죠. 예, 이거 해킹하는 건 무조건 티를 내요. 그러니까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 피해자들한테 층간 소음을 유발하건 해킹을 자기들이 핸드폰 컴퓨터를 다 해킹할 수 있고 해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 인지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터넷을 끊거나 갑자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끊어요. 계속 인지를 시켜요.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티를 대고 있기에 피해자인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도 해킹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피해자 입장으로서 저도 정말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인지를 시키더라고요. 핸드폰, 컴퓨터 해킹을 하고 있다는 걸. 예, 요즘에도 근데 저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제 핸드폰에 컴퓨터를 보는 걸 다 알아요. 이제 20년 넘게 당하다 보니. 근데 저도 좀 초반에는 인터넷을 되게 많이 끊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얘들이 감시하고 얘들이 끊는 거라고. 근데 자꾸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좀 덜 하는데 요즘에도 근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끊고 뭐 지들 꼴릴 때 그냥 끊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전 요즘은 옛날엔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 생각을 몰라서 저도 어쨌든 얼굴과 신분에서 철저히 숨긴 채로 집문 앞에서나 건물 밖에서 제가 사는 곳은 4층인데 지상과 거리가 가까워 들립니다. 집문 앞이나 건물 밖에서 얼굴 등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모여 저를 겨냥하여 심리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는 곳이 원룸 쪽이라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나 보죠. 예. 밖에서 뭐 들리는 뭐 크락션 소리나 뭐 말하는 소리나 다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조직 스토킹한 애들이 이제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원룸에서 창문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모여서 이제 이 피해자를 겨냥하는 말이나 뭐 소리를 약간 내서 이제 심리를 이제 공격을 하나 보죠. 예.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압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알고요. 욕설하기, 조롱하기, 욕설도 하고 조롱하고 조롱은 이제 뭐 피해자 관련된 걸 조롱하겠죠. 왜냐면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뭘 말하거나 그럴 거예요. 무언가를 차거나 두들겨서 굉음내요. 소리내요. 위협하죠. 이렇게 이런 소음으로 괴롭히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킹한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리액션하기. 음, 이거는 저는 안 당해봤는데 이분은 지금 말하시는 게 자기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뭘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인지를 시키나 봐요. 밖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만약에 이분이 뭐 영상을 재밌는 걸 보고 있다면 핸드폰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아서 리액션을 똑같이 하나 봐요. 거기에 맞게.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하게 하는데요. 저는 이걸 당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족같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분이. 어쨌든 와 진짜 이거는 저는 이거는 안 당해봤는데 기분이 이건 진짜 저 같으면 원룸 살면은 만약에 이랬으면은 전 나가서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나가서 이 사람들한테 뭐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든 제가 시비를 걸든 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좀 심한 것 같네요. 너무 대놓고 하는데. 복도에서 문 열리는 소리 등으로 대충 어느 호수인지 정도 짐작은 하지만 얼굴이나 누구인지 대놓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정하기가 힘이 들며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제 위치 동선 등도 노출되어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소름 돋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위치나 동선은 이제 음, 저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고 제 부모님이 또 매수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애들한테 동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요. 근데 제가 혼자 다닐 때도 음, 저는 핸드폰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제가 나갔을 때 새벽 3시에 차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시동도 안 켜져 있고.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저를 근데 보고 있더라고요. 예. 새벽 3시에 거기 주차장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자 혼자. 그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제 위치를 알려고 거기 앉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면 제 위치를 모른다는 소리죠, 일단. 예. 근데 이게 또 아마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가면 여러 차량에 그렇게 배치를 해놓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진짜 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방금 말했듯이 만약에 제가 어딜 가면은 모르는 곳에 숨어서 제 동선 이제 파악하려고 여러 명을 파견시켜가지고 모르는 곳에 숨어서 여기 숨어 있으라고 너는 여기서 따라오고 너는 저기서 따라오고 해서 나눠서 이렇게 위치 파악하려고 그런 거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그런 걸 진짜 해요. 근데 이제 일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건 진짜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정부기관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돈도 많은 것 같고 돈도 이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현장에 파견된 애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예. 어쨌든 따라서 이 범죄의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이 상당히 어려우며 특히 저같이 혼자 사는 경우 손 쓸 방법은 거의 없고 여지없이 사생활이 노출되는 범죄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죠. 혼자 사시면 더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혼자가 아닌데 똑같긴 한데 똑같긴 해요. 혼자가 아니어도 똑같긴 한데 피해자를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혼자 살면 좀 더 외로울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적외선 필터 어플을 사용했더니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적외선들이 제 방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제가 잠에서 순간 깨어 있는지 조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요. 적외선도 잘 모르겠고 잠에서 순간 깬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건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신경을 안 써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둔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이런 건 안 해서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저주파, 전기 자극 당하는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저주파의 경우 초지향성 마이크 등을 사용한 것 같으며 이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전기 자극 알아요. 당해봐서 압니다. 근데 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우며 손발이 저리게 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런 증상은 없고 그냥 몸이 따끔따끔 하던데 전기 자극을 자꾸 막 하면은 몸이 엄청 따끔따끔 거려요. 처음엔 뭐 벌레가 물어서 그런가 근데 벌레가 없는데 따끔따끔 엄청 거려요. 얘네들 계속 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뭐 다른 기계를 쓰면 또 이런 증상이 나오기도 하나 보죠. 저한테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언제부턴가 집안의 가전제품 소리가 비이상적으로 커져 있고 모터 등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음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피해자분은 정말 심하게 겪고 있는 듯합니다. 저보다 음, 한 3배는 더 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안 당하는 걸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안 당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피해자분 글이니까 일단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안 당해서 아직 이런 건 물론 전기 충격은 겪었지만 이게 소리 집안의 가전제품 소리가 비이상적으로 가전제품을 뭐 일부러 일단 고장내나 들어와서 집안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안이 마치 전류의 집인 것처럼 굉장한 전자파 같은 것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특히 자는 동안에 등에 한번 강한 전기 자극 같은 것에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자는 동안이었음에도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뭔지 알아요. 네, 전기 자극 뭔지 압니다. 네, 이 전자파도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많이 당하는 거죠. 전기 자극. 전기로 뭘 쏴요 몸에. 그러면 몸이 되게 따끔따끔거려요. 아픕니다, 되게. 한 번 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쏩니다. 정말 아파요. 예. 그 근육에 뭔가 레이저가 조사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순간 수축이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쥐가 난 것처럼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되게 아파요. 그리고 제가 어느 위치에서 누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조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감시를 24시간 하는 게 약간 어디서 벽투시기를 써가지고 피해자를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피해자로서 이제 몇십 년간 당했지만 카메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에 살든 뭐 숙소에 살든 잠깐 호텔에 있든 카메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컴퓨터 카메라도 제가 일부러 가려놨었거든요. 항상. 근데 그래도 알아요. 그래도 알아. 그래서 인터넷을 저도 검색해서 알아본 게 벽투시기가 있대요. 뭐 경찰들이 쓴다는데 미국 경찰이나 뭐 FBI 뭐 쓴다는데 감시한 애들이 쓰는 것 같긴 해요. 피해자들한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점점 본격화가 되면 어디든지 제가 가는 곳마다 미행이 붙는데 저도 이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미행이 아니라 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여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어디 식당을 가도 몇 팀이 있어요, 저도. 여기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뭐 이런 식. 세 테이블이 많을 때는 세 테이블, 네 테이블, 다섯 그러니까 많을 때는 그냥 전체 식당이 손님들이 매수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저 하나 이제 심리작정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전 가끔 가다가 제가 내가 뭐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인력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자원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니까 나 하나 감시하는데 근데 또 피해자들이 나 말고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보니까 저처럼 일반인들이 많아요. 뭐 그 사람들이 다 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일반인 분들 같던데 피해자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자원과 인력을 써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살시키거나 죽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단순히 이 목적이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이면 이렇게까지 돈을 쓸까? 뭐 돈은 뭐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별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쓰고 인력을 동원하고 그런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사람 죽이려고 하려는 거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또 다른 목적이 있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목적들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저 같은 경우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길고 하얀 특정 디자인의 차들이 매우 자주 시선에 들어왔으며 이분은 지금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 게 밖에서 길고 하얀 차가 특정 디자인이 있는 차들이 계속 보이게 하나 봐요. 이 피해자한테. 다른 피해자분들은 이제 경찰차를 자주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앰뷸런스를 자주 보이게 하거나 뭐 아니면 저기 다른 뭐 색깔 있는 뭐 빨간색이나 빨간색 차를 자주 보이게 하거나 파란색 차를 자주 보이게 하거나 검정색 차를 자주 보이게 하거나 뭐 이런 피해자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네. 저도 뭐 많이 당해봤고요. 저는 뭐 경찰차 당해봤고 뭐 빨간 차, 뭐 파란 차 뭐 이런 거 당해봤고 다 당해봤습니다. 근데 애들이 계속 바꿔요. 저는 이제 뭐 오래 당해서 그런지 계속 바꿉니다. 하는 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 가지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할 때. 근데 얘네들은 자주 바꾸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또 해요. 이런 건. 왜냐면 이걸 신경을 쓰다 보면 거기 말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분들도 만약에 이런 가해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 그러려니 얘네들이 이거 하는 거구나 하고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자기 본인한테도 별로 그게 없고 그러니까. 근데 또 알아요 제가 이게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쓴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보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해는 해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시간을 가리지 않는데요. 또 어떤 장소든지 따라와 누군가가 발작적인 기침과 함께 벽 등을 쾅쾅 쳐대는 행위를 동시에 합니다. 이것도 이제 관심 끌려는 거죠. 피해자가 신경 쓰게 하려고. 피해자가 이제 이런 소리에 신경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저도 얘네들이 신경 쓰게 하려는 걸 알아요. 이제 한 가지만 집중하게 해요, 얘네들은. 저는 그걸 알고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다 심리 상태가 다르긴 하겠지만,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장기간 계속 연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장기간 연속적으로 당하죠.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침이 왜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가해자들이 항상 이 일상적인 걸 사용해서 피해자한테 여러 번 인지시켜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여러 번 당하니까 맨날 당하니까 맨날 장기간으로 연속적으로 당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는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나 조직 스토킹 당한다. 사람들이 기침한다 자꾸. 뭐 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렇죠. 부연 설명 없이 지금 이분이 글 쓰신 것처럼 얘기하면 아마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전부 글을 이렇게 이런 긴 설명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 조직 스토킹 당한다. 사람들이 자꾸 기침한다. 일부러 와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기침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안 당해봤거든요. 이거를 장기간 그 혹시 일반인들도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아닌 분들 장기간 계속 연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서 기침을 계속해요. 신경을 안 쓰여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엄청.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기침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나오네. 이제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거는 뭐 다른 말인데 약간 저희 피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가해자를 하나 특정해가지고 이 많은 가해자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하고 여러 명이서 이제 100명 이상에서 와서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매수당 안에 한 명을 우리가 특정을 해요. 뭐 랜덤으로 하든 뭐 자기 싫어하는 사람 하든 특정을 해가지고 프로파일링해서 저희가 얘네 다 조사하고 해서 저희가 지능적으로 이 사람 해킹하고 핸드폰 다 해킹하고 뭐 해커 뭐 매수해서 도움을 받아서든 그리고 피해자 연대를 맺어가지고 연합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가해자 한 명만 특정해서 똑같이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도 돌아버릴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매수된 애들도 자기가 돈 벌려고 하기만 하지 피해자 입장에서 당한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거든요. 당하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하고 나서 한 5년 이상 당하고 나서도 피해자 가해하려고 돈 벌려고 할까요? 제 생각엔 못합니다. 그렇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얘네들이 기침한다든지 벽등을 쾅쾅 친다든지 자꾸 피해자 주변에서 그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매번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일상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가해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범죄 피해자가 되어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해보시면 이게 피해자를 예민한 상태로 스트레스를 주고 범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한 가해라는 것을 본인은 잘 알게 됩니다. 이분도 말씀하시잖아요. 피해자가 돼서 경험들을 다 해보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NLP라는 행위로 사실은 이 범죄가 조직 스토킹 또는 전파 무기 범죄란 이름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유래하고 정말 실존하는 범죄이며 피해자들이 많아 소송도 있어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법으로 규정해놓기까지 한 범죄입니다. 이제 미국 이런 데서는 법으로 규정을 해놨대요. 이 조직 스토킹을.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게 없죠. 아직. 근데 미국은 법으로 규정해놔도 피해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 법으로 규정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피해자가 많습니다. 유튜브 지금 찾아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외국에서 피해자들이 당한 방법 그대로 가해수법을 한국에서도 가해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가하고 있으며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피해 당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범죄의 특성이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정말 당하고 있고 그것을 호소하는 순간 정신병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범죄가 범행 수단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의문이 드는 것은 외국에서도 정말 있었던 범죄이고 한두 명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는데도 거기에는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로만 취급해버리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안 당하면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가해자들 또 매수를 하겠죠. 이거 정신적인 문제로 몰아가라. 주위 사람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불리한 입장입니다. 얘네들이 쓰는 수법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수법을 써서 겉으로 보기엔 일상적이잖아요. 기침하고 벽 쿵쿵거리고 소음 일으키고 맨날 뭐 해킹해가지고 인터넷 맨날 막 끊어대고 이제 인터넷 끊어대는 것도 이제 일상적으로 일상선에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가끔씩 끊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나 경찰 등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외면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 또한 정말 범죄 사실을 수차례 가서 신고하였으나 수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증거를 보낸 것도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해요. 얘네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괴롭혀서 증거가 되질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차 헤드라이트로 뭐 괴롭히고 그러던데 일부러 뭐 운전하는 차 반대편에서 헤드라이트 켜고 있고 예,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게 되게 일상적이잖아요. 헤드라이트도 그거 법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헤드라이트 켜면 뭐 처벌한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뭐 형사처벌 이런 게 안 되니까 전부 일상적이에요. 뭐 피해자 앞에서 침을 자주 뱉는다거나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침을 뱉어도 이제 여러 사람 써서 다 다른 사람 피해자 주변에서 가서 침 뱉어라 이러고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서 가서 이런 걸 증거로 내놓으면 이게 침을 뱉을 수도 있지 뭐 이건 한국은 뭐 침 뱉어서 뭐 형사처벌 받진 않잖아요.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아니면 싱가포르는 뭐 침 뱉으면 뭐 벌금 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정말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피해를 말하고 고통받고 있다 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다 치면 나오잖아요. 피해자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걸 겪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조현병이에요? 아니, 전부 다 똑같은 일을 겪고 비슷하게 겪는데 최소 뭐 조금씩 다른 일을 겪을지 몰라도 최소 공통점이 있고 비슷한 일들을 겪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게 정말 저는 이걸 무조건 조현병이라고 몰아가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일반인들이 아니라 뭐 조직 스토커들이 매수해서 물론 댓글 다는 걸 수도 있지만 아 근데 또 이게 안 당하면 저도 만약에 피해자가 아니라면 그냥 신경 안 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일단 제가 당하는 게 아니고 제 일이 아니니까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피해자 입장에선 또 좀 그렇죠. 예. 저는 그러한 사회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가 원래 좀 그래요. 네. 특히 한국 사회는 좀 그렇습니다. 뭐 사기꾼들도 많고, 뭐 꼭 조직 스토킹 적으로만 아니라도 그냥 뭐 일반 사회를 봐도 사기꾼도 많고, 뭐 사람들도 정직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사회라고 보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예.
예,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서술하는 그것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실일 수도 있으며 그 대상이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로 멀쩡한 내가 실제로 범죄를 겪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정신병 취급되어지는 것도 세상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뭐 좋은 경험은 아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봤는데 이제 법이 있어도 어, 재판 법정에서 안 따르면 그러니까 법정 그 재판관이 매수되고 예를 들어 조직 스토커들한테 매수되고 뭐 그러면 법도 이렇게 막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이유는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이걸 룰을 만든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애들끼리 이제 모여서 어떤 게임을 하자 하고 룰을 만들잖아요. 뭐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던가 룰을 만드는데 이거는 어기면 그만입니다. 어기면 그만이에요. 어기면 법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도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고 만약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권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뭐 개인이든 그러면 이제 서로 법을 바꿔갈 수 있죠. 근데 법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거기 안에서 유연하게 이제 법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개개인들은 저 같은 개개인들은 이런 거에 희망을 거는 거죠. 예. 헌법 이제 이런 법도 근데 권력기관이 다 만든 거라 정부가 만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어길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개인들은 이제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 같은 개인들은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 내가 법을 어겼다. 그럼 무조건 이제 처벌받고요. 법대로든 아니면 법보다 더 심하게 받을 수도 있고. 왜냐면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 법을. 재판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들이 만약에 법을 어겼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 빠져나갈 수 있죠. 좀 법을 이제 국민들이 보는 눈이 또 있으니까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좀 따르는 척 하면서 이제 법대로 형을 집행 안 하고 이제 좀 더 감옥 들어가도 빨리 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대통령 뭐 사면하듯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은 이제 이런 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뭘 믿습니까 이런 거를. 어쨌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피해자들이 감시를 당하는데 이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생활 침해하고 핸드폰, 컴퓨터 다 해킹하고 카메라로 다 보고 뭐 사람들 뭐 고용해서 막 괴롭히고 이건 인권 침해 뭐 사생활 침해 뭐 법을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법을 벌써 어기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국가기관은 이런 걸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해요. 어,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상적인 걸로 피해자 괴롭히고 감시하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법을 어기면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개인은 이걸 못 하잖아요. 법 저희가 잘못하면 법대로 이제 처벌받고 저희가 피해자고 가해를 당하고 있으면 국가 권력에서 감시를 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 저희는
법으로부터 못 받는 게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소를 해봤자 증거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미 국가한테 배신당해서 법을 법적으로든 뭐 인격적으로든 배신당해서 모욕을 당하면서 사는데 정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건 다른 영상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안락해야 할 집에서 고문 범죄를 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예, 불법이라고 말하시네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의 인생을 동의 없이 침범하여 신체에 이상한 전류를 흘리고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정신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취급되어지며 악성 민원인 대우 같은 부당한 느낌을 받았으며 가해자들의 협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사회에서 고립화를 시키기 때문에 맞아요. 이 조직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되면은 일단 사회에서 고립이 됩니다. 왜냐면 전부 다 매수를 해요. 주위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든 고립이 된 상태예요. 뭐꼭 육체적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무조건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예, 속으로는. 왜냐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나 매수돼가지고 나한테 이것저것 뭐 하라고 시키는데 어떻게 누구랑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직장 등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집에서 말했던 것들이나 사적인 비밀들이 동의 없이 직장 등에 전달이 되거나 악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마다 과부하를 시켜 고장을 내는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고장을 시키나 보네요. 집에서 멀쩡하게 쓰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샀는데 밖에서 심리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검은 화면으로 깜빡거리는 이상 증세를 보일 때가 자주 있으며 이거는 인지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컴퓨터를 새로 사서 쓰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또 원룸 밖에서 이제 소리가 다 들리니까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대거나 하나 보죠. 근데 그 동시에 화면을 검은 화면으로 깜빡거리게 하나 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하게 당하십니다. 정말. 아, 이거 너무 심하게 당하신다. 이상 증세를 보일 때가 자주 있으며 이 증상이 회사에서까지 발생하여 상사와 직장 동료가 저에게 왜 너가 사용만 하면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직장 동료는 이제 모르는 거죠. 상황을 모르나 봐요. 감시당하는 거를. 그리고 범죄를 당하고 있는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알겠죠, 피해자는. 그리고 이 범죄의 규모와 자금력 동원된 인원이라든지 또 상당한 수준의 해킹 기술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해하는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일반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저는 여기에 공권력과 같은 것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국가기관이 다 개입된 정부가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연관이 돼 있는데 그림자 정부 이런 거 있죠. 딥스테이트. 근데 거기까지는 깊게 말 안 하겠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가정할 때 장소의 이동이라든지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공권력이 있으면 10조 이런 게 하는 게 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피해자로서는 알 수가 없죠. 정확히는 대충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환청이나 그러한 문제가 결코 아니며 이것은 실제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겪고 있는 집단 린치 범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해킹을 하여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생중계당하는 느낌을 아실까요? 이건 이제 이분이 어쨌든 글을 피해자가 아닌 분들
뭐 가해자한테 매수당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들한테 글을 남기신 거니까 이걸 만약에 일반인 분들이 보신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해킹을 당하고 이제 24시간 실시간으로 생중계 당하는 느낌입니다.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24시간 감시를 하니까. 왜냐면 저희 피해자들이 왜 24시간 감시를 하는지를 아냐면 얘네들이 자꾸 인지를 시켜요. 뭐 새벽에도 인지시키고 뭐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뭐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계속 인지를 시켜요. 예. 얘네들은 다 교대 근무로 일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돼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 행복을 보장해야 하기에 이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국가가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라서 문제입니다, 이게. 이것은 소설도 아니며 외국에서도 실존하는 정말 가능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정신병으로만 치부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네, 이분 글은 여기서 끝이네요. 이거 지금 한 분, 30대 여성이신 부천에 사시는 한 분의 피해자를 지금 예시를 봤는데, 아, 대부분 이제 저도 겪는 피해고, 이제 좀 저보다 더 심하게 당하시는 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피해자분들 혹시 보시고 본인도 이런 걸 겪는다 하시는 분들 그냥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세요. 이분이 쓰신 것처럼 하나 보내드리시면 제가 영상으로 하나 올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메일은 이제 아래 그 설명란 보시면은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